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여러분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런 엑셀표를 많이 떠올리시죠? 여기 데이터를 한번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넘버, 그다음에 이름, 학번, 또 학년, 전공 그런 또 1전공, 2전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그냥 1, 2, 3, 4 들어가고요. 일종의 고유 번호죠. 1번이 두 개 있지 않겠죠. 학번도 마찬가지, 학번도 고유 번호가 되겠죠. 이제 고유 번호가 있고, 또 이름은 중복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고유 번호가 다르니까 이름이 중복되더라도 번호로 찾을 수가 있겠죠. 학번도 다르고 학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2학년, 3학년, 1전공, ICT, 융합, G 이럴 수도 있고, ICT 융합이랑 뭐 제품 디자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아이디, 로그인하는 아이디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또 생년월일, 그리고 회원가입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연락처, 휴대폰, 또 이메일, 그 회원가입할 때 이런 것들을 하죠. 네, 아이디도 고유한 값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아이디를 가지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는 뭐 우연히 똑같을 수는 있겠죠. 생년월일도 똑같을 수 있고요. 휴대폰은 고유한 값이겠죠. 이메일이랑.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고유한 값을 가진 그런 항목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중복되는 값을 가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공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또 뭐, 그, 뭐랄까, 지역, 사는 곳,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뭐 성적 같은 거 있겠죠. 뭐 영어 점수, 토익 같은 거, 그리고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유무.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내가 휴대폰이 없다. 그럼 여기 그냥 빈 값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데는 010 이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지역, 영어 점수, 자격증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 뭐 A 뭐뭐뭐 자격증, 뭐뭐뭐 자격증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개. 이제 없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그것은 두, 두 개를 한 번에 한 칸 안에다가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진 이런 데이터적인 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MBTI 같은 거, MBTI 같은 그런 개인적인 거, 선호도, 뭐 관심 분야라고 할까요? 관심 분야. 나중에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런 양식에서 관심 분야를 체크하라고 했을 때 뭐 10개 중에 3개를 체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뭐뭐뭐 이렇게 뜨겠죠? 어떤 사람은 2개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적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적지 관심 분야 체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모든 이게 사람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쭉 늘어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입수해야 되는 거, 이름, 학번 이런 것들 필수고 아이디 패스워드 필수겠고요. 생년월일은 뭐 입력 옵션이라고 한다면 굳이 입력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사진도 안 올릴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MBTI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엑셀 양식이죠. 그죠? 네, 엑셀 양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형적이다라고 합니다. 틀이 딱 짜져 있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에다가 쭉 짜여 있고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정의된 요 항목들에 대해서 값을 채우는 거죠. 필요하면 이 뒤에 정의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좀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정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한 줄 한 줄 추가해요. 필요하면 나중에 여기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그럼 테이블이 커지겠죠. 여러분 중에 다른 수업에서 SQL이라는 걸 다뤄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이터는 보통 SQL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SQL은 제가 작년까지 2년, 3년 동안은 SQL을 다뤘어요, 수업에서. 근데 올해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면 갈수록 이런 정형적인 틀 안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종류나 데이터의 형식이 조금 좀 더 뭐랄까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 예를 들어 지역. 제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이사를 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서울이었다가 컴마 2008년에서 3년에서 2005년까지 포항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좀 더 좀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2001년부터 뭐 생년월일이 다를 수도 있죠.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줄곧 포항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이 사람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다른단 말이에요. 이메일이나 휴대폰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생년월일 이런 것들 하나밖에 없겠지만 또 복잡한 데이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그죠? 그러면 누구는 10개 들었고 누구는 30개 들었고 개수가 다르겠죠? 그리고 각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의 뭐 학점까지 그럼 여기서 뭐뭐뭐 수업은 뭐 A0였다. 또 뭐뭐뭐 수업은 P였다. 뭐뭐뭐 수업은 뭐 B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이 중간중간 껴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자 엑셀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지금까지 두었던 수업이 막 100개다, 50개다 그러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넣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데이터가 길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뭔가 데이터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엑셀 양식으로 저장하고 또 사용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누구는 이렇게 복잡한데 나는 수업 하나밖에 안 들었어. 그럼 누구는 굉장히 단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개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엑셀표에 담는 것이 좀 활용 가치가 있고 더 쉬울까? 다른 방식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사진 데이터 같은 거죠. 어, 저기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형, 비정형, 반정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형 데이터는 여기 SQL, 엑셀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정형 데이터. 정형적으로 딱 칸칸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게 어떤 거는 이렇게 뭐랄까 위아래로 길고 어떤 건 옆으로 길고 어떤 것은 클릭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크고 아이콘 이미지는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작죠. 이 정도 크기잖아요. 이건 또 되게 크죠.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가 크고 작고
옆으로 길고 위아래로 길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이미지들의 크기도 다양하고 용량도 다르고 이렇게 어떤 틀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비정령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 동영상 같은 것도 비정령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가로 세로 비율도 다 다르고 또 길이도 다 다르고 그죠? 그런 완전히 형태가 없는 이렇게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이 비정령이라고 하고요. 오늘 알려드릴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반정령이라고 해요.